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가족 상담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정경아라고 합니다. 이 수업은 가족 상담사 과정인데요. 가족 상담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상담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가족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사를 양성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가족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가족 상담사 과정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선생님들이 가족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또 가족 상담의 기본적인 이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 학자들이 가족 치료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이론을 배우면서 이론만 배우면 또 되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서 그 사례들 속에서 각각의 이론들이 어떻게 가족들을 치료해 가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요. 가족 치료의 발달, 그러니까 가족 치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이 첫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족 치료의 발달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치료는 서구에서 먼저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는 크게 두 가지의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개인 심리 치료가 먼저 발달을 했죠. 그런데 이 개인 심리 치료가 한계가 있었어요. 개인만 다루어서는 치료가 진행되지 않는 한계들을 보게 되었고 이런 한계들 때문에 이제 가족 치료가 나왔고 또 한 가지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가족의 중요성들이 아주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또는 고아가 되거나 또는 결혼 시기가 늦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을 우리가 치료하자라는 운동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가족 치료가 발달하게 되었지요. 서구 가족 치료의 발달을 한번 보면요. 우선 가족 치료가 무엇인가 먼저 한번 보셔야 되겠죠. 가족 치료라고 하는 것은 가족의 행동 패턴, 그것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내 모습 안에, 나의 모습 안에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있는 거. 그리고 나의 어떤 행동,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이건 엄마한테 들었던 행동을 내가 하고 있네.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여러 가지 가족의 행동 패턴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가족을 치료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것이 가족 치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치료의 단위로 두죠. 개인 치료는 개인이 치료의 단위입니다. 반면 가족 치료는 가족이 치료의 단위죠. 그리고 가족 치료는 개인 치료와 조금 달리 단기적이고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종결을 생각하고 치료를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치료는 조금 더 개인의 성장, 개인이 좀 더 기능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목표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데 반해서 가족 치료는 단기적이고 드러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초점을 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치료사라고 하는 것, 선생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가족 치료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족 체계 이론 분야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은 어떤 이론적인 훈련과 임상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가족 치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족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가족 치료의 발달 배경을 한번 보면요. 개인 치료의 주류 밖에서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통적인 개인 심리 치료가 다루지 못했거나 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 치료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 역동 운동이 있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개입의 대상을 개인에서 집단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세기 초에 최초로 집단의 역동이 개인 치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모레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의사인데요. 모레로라는 학자는 환자로 하여금 어려움이나 갈등에 관해서 직접 토론하는 대신에 무엇을 했냐면 사이코드라마 같은 거 있죠.
그것을 통해서 치료를 했을 때 좀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런 게 이제 집단 역동 운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접근보다 더 많은 이 흐름과 또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또 하나는 그 집단은 단순한 부분들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이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수학 공식에선 그렇죠. 그런데 이 가족치료 이론에서는 1 더하기 1은 2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그냥 남편과 아내가 나타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뭔가 더 큰 게 나오게 되죠.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단은 그 단순한 부분들의 합이 아닌 그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집단 역동 운동을 통해서 이 가족 치료가 발달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아동 지도 운동입니다. 아동 지도 운동. 아동기의 증상 예방과 초기 발견, 치료는 이후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 치료는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이론을 다루게 되면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겠지만 정신분열증 환자를 치료하다가 많은 학자들이 가족치료 이론으로 넘겨가게 됐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되고 정신분열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던 아동을 지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아동만 지도해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가족을 같이 봐야 한다. 그래서 부모와 가족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 상담의 필요성이 또 시대적으로 확산이 되었어요. 결혼 생활의 문제가 개인 심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부부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가 막 이렇게 시대적 붐을 타고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에 주목하게 되면서 가족도 하나의 단위로 보게 되면서 가족 치료가 일어나게 된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 사상이 체계론적인 사고가 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 체계론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기계론적인 사고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기계론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고 이렇게 직선적으로 보는 거라고 하면 체계론적인 사고는 서로 연관되어 있고 서로 의존되어 있다. 그래서 상호 연관성, 상호 의존성을 파악하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연결고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치료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시각, 치료자 내담자에 대한 시각 등의 이 체계론적인 사고가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서구 가족치료의 발달 단계를 한번 보게 되면요. 심리치료 이론을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혹시 학자가 있으신가요? 네, 프로이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이드의 그 빙산. 을 발견한 거는 정말 큰 발견이에요. 그거는 아직도 인간의 그 무의식을 발견한 것 자체는 정말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1896년에 프로이드가 정신분석 이론을 탄생시키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1920년대에 들어와서 체계론적인 사고, 기계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제 체계론적인 사고가 나타나면서 가족 치료가 1940년도에 파종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나서요. 그 다음에 가족치료의 모종기, 발화기, 개화기 이런 시대적 흐름을 타고 나서 1980년대 들어가면서부터는요.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가 나타나요. 이것이 또 가족치료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구 가족치료의 발달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파종기입니다. 1940년대까지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때는 이 가족치료라고 하는 것은요. 심리치료의 한 분파가 아니에요. 그거라기보다는 새로운 세계관과 인식론의 발전에 힘입어서 태동을 한 거라서 체계이론, 또 공학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사이버네틱스, 이것의 역량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기체론 사고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피드백 기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관계 패턴,
그러니까 체계론이 서로 상호 연관성이죠. 상호 의존성,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가족 치료가 파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모정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반 체계 이론과 사이버네틱스의 개념이 행동과학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이때 나타난 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후 가족생활 안정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계대전이 이게 종식되고 나서 가족의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전쟁으로 인해서 뭐 결혼도 늦게 나타나고 베이비 붐도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면서 가족을 안정시켜야 하는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2차 세계대전은요, 많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 상담학과 심리학 분야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실은 개인 심리 치료, 임상 심리 이런 쪽에서도 많은 발달을 이루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가족 치료에서도 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분열증 가족을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가족 내에서 발생한 어떠한 대인적, 관계적 현상, 이것이 정신분열증 발생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 거지요. 이거는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를 연구하다가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웬이라는 학자는 정신분열증 환자 가족과 일반 가족의 차이가 있음을 봤어요. 그거는 환자와 어머니가 어떠한 밀착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본 거죠. 그것이 정신분열증 발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어떠한 관계가 미친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 치료가 모종기에 접어들게 한 거죠. 그 다음 이제 발화기에 접어들어서요. 1960년대가 되는데 이때는 가족 치료가 이제 발화를 한 거죠. 그래서 독립된 전문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족 치료 모델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론에서 많이 이제 뭐 연구를 했던 학자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가족 치료 모델, 이론들을 개발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이때 개발된 많은 이론들을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것이 미국 서부의 정신건강연구소라는 이 연구소, MRI거든요. 이 연구소에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잭슨, 헤일리, 사티어. 이 학자들이 여기서 연구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각자 하나하나의 자기만의 이론을 개발하게 됩니다. 사티어는 나중에 경험적 가족치료를, 헤일리는 전략적 가족치료, 이렇게 자기만의 그 이론들을 또 나타내게 되고요. 이게 미국 서부에서는 MRI가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 동부에서는 아동지도 클리닉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미누친이 활동을 하면서, 미누친은 이제 빈민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하다가 이 아동들만 치료해서는 치료가 안 되는구나. 아동을 치료해서 가정에 돌려보냈더니 이 아이가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동만 치료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 가족을 돌봐야 되겠구나 라고 보면서 구조적 가족 치료라는 이론을 만들게 되죠. 이렇게 많은 이론들이 이 60년도에 미국 서부의 뭐 MRI나 또는 동부의 아동지도 클리닉, 거기서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이 이 연구를 토대로 자기만의 그 이론들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개화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개화기는 가족치료 선구자들이 발전시킨 이론적 모델이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딱 경계가 지어진 거죠. 그래서 다세대 모델, 보웬의 이론이죠. 구조적 모델, 경험적 모델, 전략적 모델. 이 모델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이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번 전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기는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초기 모델의 통합이 일어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기 모델이 출현하는 시기입니다. 초기 모델의 통합은 여러 모델을 통합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결국 어떠한 치료 이론이든지 각각의 이론들이 자리를 잡고 나면요, 결국은 나중에 가면 그 이론들을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통합해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나중에 이제 하나의 이론을 정통하고 나면 나는 보웬 이론이 좋다, 난 사티어 이론이 좋아, 이 이론들을 다
그거를 내 걸로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느 가족을 봤을 때 이 가족은 보행 이론 가계도 접근을 하는 게 좋겠어. 이 가족은 사티어 접근을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제 정하실 수 있거든요. 이러한 통합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후기 모델이 출현하게 되죠. 후기 모델은 나중에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개인이 경험하는 그것이 진리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또 가족치료 이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이때 나타난 게 해결지향, 이야기치료 등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치료의 여러 모델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들은 나중 시간에 하나하나 이론을 자세히 다루게 될 건데요. 여기에서 그 대략적인 개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다세대 모델은 보웬이라는 학자가 만든 거고요. 여기에서는 개인의 정신내적 과정, 대인관계 양식이 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나, 내 아이로까지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게 다세대로 전수된다. 그래서 다세대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 인물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티어 많이 들어보셨죠? 사티어가 여기에 등장하고요. 또 다른 또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위터커 뭐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적 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현재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중시하는 거예요. 이 경험적 모델이라는 이 단어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현재 내가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 경험 자체가 치료가 일어나게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티어 이론을 경험적 모델이라고 제목 자체가 이 이론의 이름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적 모델에서는 이제 많은 뭐 치료 기법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가족 조각이라는 이 치료 기법을 쓰게 되고요. 선생님들도 어디선가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조적 모델입니다. 구조적 모델은 구조를 갖추는 거예요. 구조. 그러니까 가족의 구조를 기능적으로 하는 게 핵심이에요. 대표적인 학자가 미누친이죠. 그래서 가족의 구조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모가 제일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가 이 위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어느 가정은 뭐 아들이 가장 위야 우리 가정에서 얘 말이 다 뭐 뭘 잡고 있어 이러면 이제 이것이 역기능이거든요. 그것을 바로 세우자. 그래서 이 치료 이론의 이름이 구조적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조를 기능적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적 모델이 있습니다. 전략적 모델은 이 이론의 이름 자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모델에서는 정말 다양한 전략들이 활용이 됩니다. 기법들이 많이 활용이 돼요. 뭐 역설적인 기법. 이런 기법들이 많이 활용이 돼서 참 전략적 모델을 하다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역설적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부부가 계속 싸워요. 너무 싸우는 게 문제야. 그럼 이제 대부분의 치료 방향은 싸우지 마세요. 싸우는 거 대신에 서로 칭찬을 하세요. 이렇게 치료 기법이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역설적 기법을 쓴다라고 하면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해진 시간에 계속 싸우기만 하세요. 라고 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통찰하고 돌이키게 하는 이 모델이 전략적 모델입니다.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진행하는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모델에 가서는 해결 중심 이야기 치료.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야기 치료는 요즘에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실 텐데 해결 중심 모델은 이 이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론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결에 중심을 두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뭐 과거를 살펴본다거나 문제의 원인을 살펴본다거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문제가 이거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가 이거야? 빨리 해결하자. 단기 해결 중심 단기 치료라고 하거든요. 빨리 이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제 해결 중심 모델이고요. 이 대표적인 학자가 드세이저와 버그인데요. 버그는 이제 우리나라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결혼을 하신 거죠. 버그는 김인수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 드세이저 박사님과 같이 결혼을 하면서 해결 중심 모델을 더욱더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이론을 정착화시키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치료입니다. 이야기 치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론 자체를 잘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만의 이렇게 삶의 스토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스토리를. 그 스토리를 재구조화시키는 것이 이야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재구조화시켜서 과거부터 해서 미래까지의 스토리를 다시 기능적으로 재구조화시키면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치료와 가족 치료의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족 치료를 정리하는 마지막인데요. 세상과 실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가족 치료는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유기체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개인 치료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기체는 내가 너에게 영향을 줬고 너도 나에게 영향을 줬고 나는 또 아들한테 영향을 줬고 아들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누가 원인이고 누가 결과다라는 걸 보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 이게 이제 유기체론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거든요. 이렇게 개인 치료는 반면에 자기만 아프면 자기만 아픈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요. 문제의 초점에 대한 시각 또한 가족 치료에서는 문제는 내담자의 가족이나 관계의 역기능이라고 보는 반면에 개인 치료에서는 내담자의 내적 역동, 내담자의 특성. 그러니까 가족 치료에서는요. 이제 만약에 어떤 가족이 우리 아이가 자꾸 가출을 해요 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럼 개인 치료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요? 이 가출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너 왜 가출하니? 뭐가 마음에 안 드니?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 가족 치료에서는 이 아이가 가출하게 한 원인이 가족의 역동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을 다 같이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얘가 문제다라고 보지 않아요. 가족 치료는 이 한 사람, 이 아들이 문제다, 이 딸이 문제다, 엄마가 문제다, 아빠가 문제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개인 치료는 이 엄마가 문제니까 엄마를 싹 빼와서 엄마를 치료하죠. 가족 치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을 같이 봐서 이 아이가 가출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흐름이 가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대상이 뭐예요? 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얘를 너가 문제야 라고 지목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의 초점에 대한 시각이 다릅니다. 내담자에 대한 시각. 가족 치료는 내담자를 능동적으로 봐요. 상당히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반면 개인 치료는 약간 수동적인 존재로 보게 됩니다. 인과관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환적이고 획기적인 인과관계. 개인 치료는 선형적인 인과관계, 원인 있고 결과 있고 원인 있고 결과 있고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진단과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를 객관적인 잣대로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아요. 반면에 개인 치료는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하죠. 왜냐하면 원인을 찾아서 결과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약간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족 치료는요. 약간 동양 사상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개인 치료는 서양 사상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상당히 개인 중심적이고 문제가 생겼어. 너 이리 와. 너 치료할게요. 다시 넣어줄게. 이렇게 가는 반면 가족 치료는 문제가 있네. 이 집단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가족 치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을 했으며 또 대표적인 가족치료 모델들이 어떤 게 있고 그래서 이 가족치료와 개인치료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